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남편이 바람나서 홀로 아이 키우며 외벌이 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유책이 저한테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닌데 자꾸 동창이나 동네 친구들에게 제 탓을 하며 불쌍한 척을 하는 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너무 답답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저는 동갑에 같은 동네에서 지낸 친구였어요. 전 남편이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유명했던 운동선수여서 알만한 친구들은 다 알았어요. 건너 친구들도 다 서로 아는 사이인데 결혼할 때에도 친구들이 서로서로 알고 있어서 편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 마냥 편하지는 않네요. 그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잡아먹은 마냥 집착 쩌는 여자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네요. 진실은 판결문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퍼뜨리고 다닌다고 말해준 친구도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네요. 제 이야기를 다시 듣고 하는 말이 이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했어요. 서른이 길었고 우선 과정을 얘기하자면 전 남편과 오래 만나서 어리지만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할 당시 전 남편의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 남편이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집안이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이던 차던 결혼에 관한 건 저희 집에서 했었는데 부모님이 시집 갈 때 주시려고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결혼할 때 누가 뭘 가져가든 상관없었고 재밌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가정 잘 꾸려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자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혼 허락하셨어요. 시댁은 기독교 집안에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셨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만 계셨어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반대를 좀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잘 설득해서 결혼했고 한동안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 시기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때까지도 저한테나 친정집이나 잘했었어요. 그러다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며 지내다 너무 힘들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갑자기 가장이 됐고 애기 봐주는 게 고마워서 용돈 쥐어주며 밖에서 놀고 오라고 자유시간도 몇 번 줬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네요. 제가 멍청하게 너무 믿었던 거죠. 자유시간 주고 몇 달 안 돼서 결혼했을 때도 없었던 회사 격리가 자꾸 밤마다 전화를 했었어요. 낮에도 가끔 전화했는데 전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일 전화라 밖에서 받나 싶었고요. 그러다가 출장 갔다 와서 남편이 애기랑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되게 똥 밟은 기분이랄까? 쎄한 나쁜 기분이 들고 이상해서 출장 갔던 차에 가봤는데 블랙박스나 내비나 제 차인데 저는 애기랑 집에만 있었고 남편밖에 안 탔었는데 펜션이며 모텔이며 바다까지 갔다 왔네요. 블랙박스에는 같이 안고 가는 영상부터 픽업하는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을 그때 느꼈어요. 제가 바람을 엄청 증오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고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도 같이 욕했는데 믿어서 자유시간까지 주면서 배려해줬는데 혼자 욕을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애기 잘 때 판과 SNS를 많이 봤는데 증거 없이 바람피냐 남편 잡으면 꼭 아니라고 거짓말만 하는 놈들을 많이 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내비 다 사진 찍고 들어와서 남편 핸드폰 봤더니 사진, 동영상, 녹음까지 핸드폰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확인 안 하기로 해서 한동안 안 봤더니 이 난리가 되어 있네요. 카톡, 사진, 동영상 이런 거 보고 손이 떨리고 옆에서 뒤척거리면 놀래서 폰 내려놓으면서 혼자 쇼하며 증거 수집 다 했어요. 카톡과 블랙박스를 보니 그 여자는 와이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애랑 집 나오면 지가 키워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제 차에 애기 사진 쫙 걸어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고 그냥 절 개무시하고 가지고 놀았네요.
그래서 아침에 차키도 없애고 차도 새벽에 친정에 갖다 놓고 왔는데 아침에 차를 찾네요. 급하게 출장 가야 하는데 차 어딨냐고. 아빠가 급히 차 써야 해서 빌려줬다고 말했더니 아주 지 차인 듯 짜증 엄청 내며 나갔어요. 이때부터 전 차는 아예 집에 안 가져오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어요. 그년과 함께 묶어서 소송 준비하고 아기가 어려서 어린이집도 안 다닐 때인데 친정 산스 쓰며 친정엔 말도 못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었네요. 근데 세상이 되게 좁다는 걸 느낀 게 아는 언니가 먹자 골목에서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밥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남편이 집에 있는지 밥 먹자고 확인차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꼬치꼬치 깨물어서 장소를 알게 됐고 바로 친정에 애 맡기고 그 동네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블랙박스 영상이 좀 짧아서 불안해서 카톡에서 단골로 칭하던 모텔 옆에 건물에서 죽치고 기다렸어요. 겨울이어서 추웠는데 다 먹을 때까지. 웃긴 건 유부남 새끼가 모텔이 단골이라니. 출장 가서 잤다 쳐도 단골이라는 모텔은 서울인데 말이죠. 기다리다 낯이 익은 제가 염색해준 머리통이 오길래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심장이 엄청 뛰었는데 그때 못 팬 게 지금도 한이네요. 염색해준 머리통 좀 낚아챌걸. 하여튼 그러고 나서 증거는 이제 다 잡았으니 집에서의 일만 남았었는데 그래도 애기도 있으니 알아서 눈치껏 잘못한 걸 알고 빌면 한 번은 봐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 할 말 없냐고 물으니 무슨 말이냐부터 시작해서 의심을 한다고 미쳤냐고 하네요. 할 말 없냐고 물어본 거에 왜 이렇게 예민해져서 의심 얘기를 했을까요? 제 발이 저린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더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의 성향은 모르는데 물어보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 한번 봐주려고 물어보는 건데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바로 집 비밀번호 바꾸고 친정에 들어갔어요. 집에 왔는지 전화에 카톡에 문 열라고 난리를. 근데 잘못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친정집이나 친구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뭐 그년한테 갔을지도 모르죠. 한동안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다가 그 상간녀 집 주소 알아내서 집에 찾아갔어요. 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연락은 안 했고 계속 고민하다 찾아가서 귀싸대기 날릴까 하는 심정으로 찾아갔어요. 커피숍이 바로 앞에 있는 빌라에 살더라고요. 커피숍 앞에 차 세우고 그년 집에 갔어요. 엄마도 만날 겸 늦은 저녁에 갔는데 엄마는 안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계셨는데 차마 할머니께 말씀드리긴 뭐해서 엄마한테 전화하라 했는데 이 엄마 절 모를 줄 알았는데 안 해요. 이 여자가 얘기했나 봐요. 전화로 땡땡 오빠 와이프가 오셨어. 엄마 어디야? 이러는데 와이프가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왜 태연하게 있으신 건지. 근데 대답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엄마 늦어. 기다리던지 다음에 다시 오라 그래. 이러는데 이게 말인지 방군지. 왜 제가 다시 와야 하는지. 그래서 상간녀 앞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시네요. 왜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집안이 대책이 없네. 나중에도 그런 말 하실 수 있나 두고 볼게요. 라고 말하고 끊고 상간녀 데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신지 못 들으셨어요. 옷 갈아입고 나온다길래 기다렸는데 그놈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폰 부시기 전에 끊고 나오라고 걔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니 잽싸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커피숍 앞에 세워져 있던 제 차 가리키면서 이 차 알지? 너가 그 새끼랑 타고 다니던 차잖아.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네요. 커피숍 들어가서 앉아서 할 말 없냐 했더니 죄송해요. 근데 오빠가 너무 좋아요. 못 헤어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 21살이라네요. 간댕이가 부어도 그렇지. 유부남을 만났으면 찾아와서 좋게 말할 때 죄송합니다. 헤어질게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딴 식으로 말하냐 했더니 고개 숙이대요.
걔가 픽업해준 차 내 거고 걔가 선물해준 시계 내 돈으로 산 거야. 없는 놈이 남의 차 타고 돈 있는 척 착한 척 하고 다니네. 니네 상황 이미 다 알고 왔는데 네 입으로 물어보라고.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토시 하나 안 빼고 육하원칙 맞춰서 똑바로 얘기해 이랬는데 얘도 제가 찾아가서 놀랬는지 순순히 불긴 불었어요. 어디 게임에서 만났고 몇 달 됐는데 처음에는 총각이라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유부남이라고 했고 만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만났다네요. 그러면서 죄송하다 하길래 죄송한 줄은 아냐고, 더럽게 니딴 게 왜 내 애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냐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니도 아빠가 안 계셔서 힘들었다고 내 남편 새끼한테 그러지 않았냐. 내 애기가 너랑 같은 꼴 났다 라고 온갖 욕을 했는데 울더라고요. 울어서 그런지 슬금슬금 옆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폰도 너가 하나 해줬냐 하니 커플폰 하고 싶다 해서 지 명의 폰으로 해줬다네요. 사진 동영상 너가 갖고 있냐고 물었더니 지한테 있는데 못 보여준다고 했어요. 이때 진짜 뭐라도 던질까 했는데 변호사 말이 가만 안 두고 싶은 심정은 알지만 애엄마가 폭력으로 전과 생기면 애는 어떡하냐고, 참으시라고, 만나는 거 비추인데 그래도 만나실 거면 물도 뿌리지 마시라고 법정에서 빌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더 물어봤다간 진짜 손이 나갈 것 같아서 사진은 이미 많아서 필요 없고 너 가지라고 그 새끼. 재활용도 안 되는 새끼 아빠랍시고 봐줄 것 같나 본데 쓰레기는 집에 다시 안 가져간다고 허세만 가득 찬 놈 너가 먹여 살리라고 하면서 한 번 바라남 놈 두 번 못하겠니? 버려질 게 뻔하다. 불쌍한 년. 너도 21살에 상간녀 꼴이 한번 받아봐 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왔네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을 다 아는 이유는 혹시나 만났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서로 머리채 잡으면 영상 찍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가 카페에 대기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통화 녹음하고 있어서 나중에 집에 와서 다 듣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친구랑 집에 같이 오면서 울고 집에 와서도 울고 매일 울기만 했었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도 나고 다시 가서 어떻게 해버릴까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좀 무뎌지긴 했는데 기억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내가 밥을 맛있게 못 차려줘서 이런 건지, 아기가 생기면서 내가 싫어진 건지, 온갖 아기 탓, 내 탓, 자책만 할 때도 있었고 그 당시 산후 우울증이 걸려서 같이 없어질까 생각도 하고 집에는 말도 못하지 완전 미친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폰 계속 꺼두다가 켰더니 전 남편이 그제서 내가 다 알았다는 걸 확신이 들었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부재중 전화에 카톡에 난리였어요.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라 더러운 새끼야. 이름 부르지도 마. 내가 왜 네 여보야. 네 여보한테 가서 말해 하고 폰 다시 끄고 소장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금방 끝날 것 같다 하면서 시댁과 그년 집에 소장 날라갔네요. 시어머니는 소장 받자마자 보셨는지 이게 뭐니 어쩌니 사실이니 너가 잘못 본 거 아니니 등등 늦둥이의 외동아들이라 감싸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감싸줄 게 따로 있지. 뒤에 증거 다 있고 전남편도 자백했으니 걔한테 물어보시라 했는데 전남편과 통화하셨는지 시어머니도 비셨어요. 절 반대하셨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뺏은 기분이 드실까봐 전 잘한다고 홀 시어머니 챙기고 혼자서도 애기 데리고 시댁 가서 일 다 해주고 했는데 뭐 이런. 소장 보내고서 시어머니도 불쌍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결혼식 날 혼주 메이크업 할 때도 우리 엄마 옆에서 정말 싫다고 며느리로 싫었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라고 이딴 말을 대놓고 했다네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욕이 나오네요. 엄마는 꾸역꾸역 참았대요. 시댁살이 힘들겠지만 김서방이 잘할 거라고 믿었대요. 저희 엄마 마음 약한 사람이라 얼마나 피눈물 흘리셨을지.
그 얘기 듣고 오만정이 싹 떨어졌어요. 그때 말해줬으면 우리 엄마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을 건데 상간녀 하나 만나고 왔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너무 디테일하게 적었나 봐요. 어쨌든 시댁이랑 그년 집에 소장이 갔는데 둘 다 잠잠하더라고요. 반론할 준비를 하는 건가 싶어서 계속 사건 번호 조회해서 보는데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변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당연히 못 하겠죠. 그렇게 재판이 열렸고 전 안 갔어요. 변호사님이 가셨는데 이 두 노년 둘 다 왔고 판사 앞에서 잘못한 거 인정한다. 원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얘기해서 바로 조정으로 끝이 났어요. 재판 한 번만에 초고속으로 4달 걸려서 깎일 거 각오하고 위자료 양육비 둘 다 크게 불렀는데 바로 오케이 해주니 저야 땡큐였죠.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네요. 이 두 노년이 잠수를 탔어요. 간통도 없어졌으니 일부러 잠수 타고 뻐길 생각으로 빨리 끝낸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법을 개똥으로 봤나 봐요. 판결문도 있으니 잠수를 타봤자인데 생각으로 다시 소송 시작했어요. 참 지긋지긋하네요. 생전 처음 변호사 만났는데 계속 연락하고 소송의 소자도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얘네들이 잠수 타서 SNS 뒤지고 지인들 동원해서 알아냈는데 플러스에서 방지를 맞췄네요. 그것도 내 애기 이름 이니셜 넣어서. 이제 솔로 됐겠다 본격적으로 나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흥신소 차리란 얘기 엄청 들었어요. 너무 잘 찾아낸다면서요. 반지 때문에 또 화나서 변호사님한테 빨리 좀 진행하자고 쫄라서 그년 집에 먼저 재산 조회, 회사 급여 압류 등기 싸주고 그놈은 직장 때려쳐서 회사 조회가 안 되네요. 그래서 우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수 탄 년이 등기 받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돈 구하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달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네요. 내가 네 돈 구하는 시간도 기다려줘야 하냐고, 내 돈 몇백 들여 재판한지 아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좀만 더 기다려달라. 집 사정이 안 좋아 어쩌고 저쩌고. 그건 네 집 사정이고 내 사정은 안 보이냐. 난 내 애기도 있다고. 변명거리 들어달라고 연락했냐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길래 내 애기가 너 때문에 아빠를 잃었다고 욕 좀 했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당장 돈 보내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도 엄마 얘기하며 엄마한테 연락해 본다느니 자꾸 질질 짜는 흉내 내길래 한 번만 더 톡 날아와서 사정하면 너네 집 지금 간다고 안 맞아서 웃음냐고 좋게 말할 때 그만하라고 하니 톡이 안 왔어요. 얘도 참 간땡이가 부은 건 맞는데 콩알 심장이었나 봐요. 그 다음날 바로 그년 엄마가 법무사 찾아갔어요. 법무사 통해 제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조금만 합의해달라고. 어이없는 게 법무사에 몇십만 원 들여 상담받으며 돈 깎을 궁리나 하고 있고 참... 하루의 이자가 그 법무사 상담비 정도 나오는데 차라리 빨리 돈을 보내던가. 그 집은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그 엄마 행동이 더 열받아서 연락 다 씹었어요. 그러다 결국 법원에 출두하라고, 안 오면 벌금에 재산 잘못 적어도 징역이라고 등기가 또 가니 돈 다 보냈어요. 아니, 왜 좋게 말할 때는 안 줄까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위자료만 다 보내고 이자 안 보내서 이자까지 싹 다 보내야 취소될 거라 했더니 다이렉트로 쐈어요. 그리고 다 받고 한마디 날려줬네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 홀라당 날리니 무슨 기분이 드냐고. 똑바로 살라고, 눈에 띄지 말라고. 우리 동네도 왔었던데 왔다가 쳐 맞지 말고 나 봐도 숨으라고. 한 번은 참았는데 두 번까진 못 참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상간녀는 이렇게 끝냈고 그놈은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일도 안 하는지 사대보험 없고 시댁도 안 가고 시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서 돈 없다 하고 전 남편은 계속 잠수 타고 결국 그 년도 버려졌어요. 그렇게 그놈이 잠수 타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애기랑 잘 살고 있는데 그놈 지인들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해서 돈 달래요.
물어보니 여기저기 빌려간 돈이 참 많았네요. 그때부터 바닥이 슬슬 보였어요. 이혼했다 말하고 모르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사기죄래요. 참 가지가지하네요. 사람이 한번 미치니 끝도 없이 미치나 봐요. 그리고 왜 자꾸 친한 그놈 소식이 들리는지 못 찾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건가 다른 여자랑 같이 산다 하더라고요. 이 개놈이 몇몇 친구들한테 연락했었나 본데 상간녀 버리고 다른 여자 꼬셨나 봐요. 이젠 상간녀의 동거녀까지. 동거녀는 끝났으니 나랑 상관없지만 돈을 주고 만나든지 얘기 듣고 여러 군데 뒤지고 뒤져서 동거녀 폰 번호 알아냈어요. 동거녀에게 듣기로는 고아에 결혼 같은 거 한 적 없다고 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계속 웃었어요. 나는 이혼했다 치고 엄마는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웬 고아, 지 새끼는 뭔데. 총각 행세가 아주 갑이에요. 그때부터 동거녀도 슬슬 눈치 못 채게 잡아둔 것 같아요. 걔를 잡아놔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놈이 눈치를 챘는지 동건녀한테 지 일하러 멀리 간다는 개소리를 적어놓고 동건녀 폰에 있는 사진들 싹 다 지우고 떠났네요. 그 다음부터 지 명의에 폰 없고 일도 안 하고 제가 압류 걸어서 통장에서 돈 빼려고 하니 카드나 통장도 남의 명의 빌려서 써서 여지껏 못 찾았어요. 참고로 남의 카드, 통장 쓰는 건 위에 돈 빌려준 친구가 말해준 거예요. 제 차 타고 신나게 놀러 다닐 때가 그리워서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에 양육비는 안 주면 진짜 콩밥까지 먹는데요. 그래서 잡아줄 테니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리고 있긴 한데 갑자기 잘 기다리다가 이걸 적은 이유는 최근에 들은 말인데 그놈이 연락 두절되기 전에 그놈과 연락했었던 친구들이 저랑 애기 사진만 있으니까 이상했나 봐요. 이혼한 건 아는데 그놈과 애기가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애기는 그래도 아빠가 필요한 시기인데 라면서 그래서 연락 안 하냐 물어봐서 얘기해줬어요. 바람나서 애기 버리고 도망갔다고. 근데 친구들한테는 저를 아주 집착에 쩔어 못 나가게 하고 구속하고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애기는 왜 안 보이냐, 왜 사진이 하나도 없냐고 물어봤다는데 저 때문에 애기도 정 떨어졌다 했대요. 아니 전 그렇다 쳐도 가만히 있는 아빠 기다리는 애는 왜 건드릴까요? 와이프 싫어졌다고 자식까지 버리는 놈이 어딨어요. 이젠 말할 텐데 아빠 없냐고 하면 진짜 싫고 짜증나요. 벌써부터 뭐라고 말해줘야 하나 고민해요. 정 떨어졌다는 소리 듣고 진심 소송할 때보다 더 화났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조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겪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얼마 받은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몇천 단위로 받았네요. 이놈은 아직 못 받았지만 그 여자보단 더 많네요. 제 돈도 껴있고 내 결혼 생활, 내 애기, 우리 집 고통 등등 몇천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일찍 쓰레기 버린 거에 다행으로 생각하려 해요. 조언해주신 분들 말씀대로 이놈 잘 찾아보고 찾으면 꼭 후기 쓸게요. 격려와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착잡해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지 막막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설레기도 하네요. 전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선 남편의 정자가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했고 시험관을 추천해서 시험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안 돼서 한 3년 차 때부터는 마음을 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있는 건지 예쁜 딸, 아들, 쌍둥이가 왔어요. 지금은 39살이고 아이들을 낳은 게 작년 11월이에요. 노산이라 많이 걱정했지만 걱정과 다르게 진통도 오래 안 하고 순산했습니다. 사실 이게 몇 달 전 일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무당인데 아이 낳고 애들 100일 넘어갈 쯤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너네들 합으로는 애가 없는데 애가 생겼다고. 그것도 둘이나.
처음엔 그냥 하시는 말로 넘겼습니다. 워낙 평소에도 저를, 그리고 아이들 낳은 후엔 제 딸까지 누가 봐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면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겨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점이 됐습니다. 남편이 올 봄에 한 3월쯤부터 계속해서 친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어디서 다른 씨로 애를 배운 거라고 한다.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아가들도 나랑 닮은 구석이 너무 없다 하면서요. 저나 남편이나 미신을 믿지 않아서 남편도 그냥 무시하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아이들과 자신의 차이점만 찾고 있었습니다. 닮은 점이 왜 없겠나요? 발바닥 점도 아버지 닮아서 똑같은 곳에 있고 입꼬리 올라간 것과 크기도 피부도 당신 닮아 흰데 차이점만 찾으려고 하니 차이점만 보이는 거죠. 두 아가들은 눈만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쌍꺼풀이 있는 눈이라서 임신했을 당시 제발 눈만 저를 닮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눈은 제 눈을 닮아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 눈은 정말이지 너무 작고 예쁘지 않아서요. 하여튼 그 친자 확인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난 이혼하겠다고 친자 확인하러 가면서 이혼 서류 같이 내고 오자며 서류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 흐느끼며 설명하고 내민 이혼 서류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검사 전에 이혼하자는 거지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너무 상처받았죠. 그 뒤로 남편은 그냥 아이들을 아예 자식이 아닌 걸로 단정 지어버리더군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아기가 울면 애새끼 쳐 운다며 막말하고 시끄럽다고 나가라 하고 그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다음날 바로 아가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가들 머리카락 그거 몇 가닥 된다고 눈물 뚝뚝 흘리며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는데 제 자신이 왜 그렇게 초라했을까요? 아가들에게도 어찌나 미안하던지. 친자 확인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가며 준비했습니다. 지퍼백에 아들, 딸 이름 적어서 나눠서 10대가닥 뽑아넣고 이혼서류 작성해서 도장 찍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아가들 아빠 아니고 나도 우리 아가들 아빠 없이 키우는 거 가슴 아프니 할 수 있는 한 재혼에 최대한 힘쓸 거라고. 혹시나 재혼이 힘들더라도 너 같은 아빠 두고 살게 하느니 내가 2배로 사랑해주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것이고 2번 다시 근처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편지 동봉해서 후에 증거물에 포함될까 사진 찍은 후에 보냈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버틴 줄 아세요? 사실 인간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과 보고 당신 인생에 다시는 없을 불가능한 그 자식들을 당신 손으로 버린 거 후회하는 그 표정, 그거 하나 상상하면서 버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주가 지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번 만났습니다. 아주 사색이 된 얼굴이 보기 좋더군요. 날 그렇게 무시하고 업소녀 취급하고 내 아이들을 더러운 아가 취급하며 내뱉은 그 입을 할 수만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면 그건 남편이랑 시어머니일 거라고 말할 정도로 용서가 안 됐습니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엄마가 이제 신발이 떨어진 건지 자책 많이 하신다며 구구절절 엄마 핑계만 댑니다. 물 한 바가지 뿌려주고 올 걸 그랬네요. 그러지 못한 게 지금 후회되네요. 그냥 거기서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해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웃음이 나던지 미친 사람처럼 피식피식 웃음 찾느라 혼났네요. 그렇게 소송 준비하라는 말만 남기고 잡는 손 뿌리 치면서 나왔어요. 그 뒤로 연락 오는 거 일체 안 받았는데 친정에도 찾아오는 바람에 그냥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아가들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가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남편하고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네요.
친정엄마도 미친 사람들 취급하면서 경찰 부르고 잘 대응하고 있고 그 사람들 찾아오면 최대한 동영상이나 여의치 않으면 녹음으로 남기라고 휴대폰 사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와서 이방 저방 헤집는 거 엄마가 동영상 촬영하는데 뭐 찍냐며 남편이 엄마 휴대폰 빼서 던지는 바람에 액정이 깨져버린 적도 있었죠. 액정 갈고 영수증 남겨놓고 영상도 그 외 집 밖에서 행패 부린 거 녹음한 것, 밤늦게 술 마시고 집 밖에서 소리 질러 경찰 3차례 부른 통화 기록 모두 수집해놨습니다. 저 그래도 근 2년 전까지 나름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임신 사실 알자마자 중견기업 팀장 자리 내려놓고 임시 휴직 중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쌍둥이라 2배로 받아서 아직까지 휴가 중인데요. 한편으로 이제 40인 나이에 복직이 가능할까 싶고 불안하네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박제당하고 산 거 바보 같지만 자책 많이 하고 정신 차렸습니다. 아가들 덕에 더욱 확고하게 정신줄을 잡았어요. 사실 친자백인 얘기 나왔을 때 이미 이혼을 예감했고 아가들을 위해서 남편의 말들, 폭언들도 다 녹음했습니다. 통화는 자동 녹음이라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너네 둘 합에는 애가 없다, 이상하니 친자 확인해보자 하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부 박박 긁어 모아 지금은 변호사 선임도 마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 정도면 결혼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로 판단돼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 친권은 물론 위자료, 양육비도 전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소송만 남았죠. 한 가지 걸리는 게 남편은 제가 휴직 중이란 사실을 모릅니다. 시어머니나 남편 둘 다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닥달하여 그만둔 걸로 알지 휴직 중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할 겁니다. 사실 남편이 돈을 잘 안 주거든요. 휴직하니 더 그러더라고요. 한도 20, 30 이렇게 걸어놓은 카드들을 줘서 그걸로 생활하고 한도 초과되면 또 한도 20짜리 카드를 주곤 했습니다. 똑같은 돈이라지만 사람 피가 말라요. 그래서 카드로 어느 정도 쓰고 개인적인 일은 휴직 동안 나오는 수당으로 쓰고 남는 돈 열심히 저축해놨습니다. 일할 때부터 연재까지 쭉 모아놓은 저축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남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속인 것과 몰래 적금을 들어놓은 것, 이 2가지가 이혼에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이건 변호사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아서요. 사실 전 병원에서 아이 낳고 퇴원할 때 친자 검사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사고도 가끔씩 빈번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일까 친자 확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나쁜 걸 떠나서 너무 수치스러워요. 내 아이들을 이상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느낌이에요. 조만간에 정신과 치료도 할 예정이에요. 소송이 끝나면 하려 했는데 변호사님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너무 울분을 토하고 불면증을 호소하니 정신과 상담 감정 받으라고 웬만하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받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정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을 짓밟는 상상을 해요.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증오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글 보면서 그래도 나보다 더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추가. 혹시나 비슷한 경험이나 목격을 하신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쓴 글인데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댓글이 있는 반면에 익명이라 그런지 몇몇 댓글들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네요. 법정에서 친자 불일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친자 확인은 이미 다 된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남편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매달리고 있는 건데요. 머리카락 보낸 걸로 했겠죠. 안 했는데 그렇게 태도 바꿔서 싹싹 빌고 기어 나올까요? 욕하고 찾지도 않다가 하루아침에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퍽도
머리카락 자르면 되고 면봉으로 입안 긁으면 되는데 왜 굳이 아가들 머리카락을 뽑냐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길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 5개 이상이 필요하다 해서 그랬습니다. 자르면 모근이 없고 면봉으로 입안 긁어서 넣었다가 말라버리면 확인이 안 될까 해서 확실하게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제 애기들 머리카락은 저도 뽑기 싫었어요. 남편이 몰래 할래야 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얘기 나오고 나서 점점 흥분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기들 방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혈질적 성격에 혹시나 해코지라도 할까 겁이 났고 술을 마신 날이 안 마신 날보다 많았기 때문에요. 항상 방문 잠궈 놓고 아이 보고 전 거의 아이들 방에서 생활했었습니다. 남편을 못 믿어서 딴 주머니 찾다 하는데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임신 전부터 거의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고 남편은 집에 생활비를 거의 안 갖다 줬어요. 많으면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받아봤습니다. 최대 100만 원이요. 남편은 밖에서 도박을 하고 다니는지 어디 술집을 다니는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집도 잘 안 들어왔고요. 저 그거 받아서 제 월급 포함해서 따로 공동명의 적금도 들고 보험료도 내고 공과금, 시비, 시어머니 용돈까지 다 했어요. 전 남편을 못 믿어서라기보단 제 아이들을 위해서 딴 주머니 찬 거예요. 미래에 내 아이들 공부하고 등록금 낼 돈은 있어야겠다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점을 쳐봤을 때 안 말렸을 리가 없으니 자작이다. 38살에 쌍둥이 아기를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없으니 자작이고 소재가 참신해서 자작이고 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건가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익명을 빌려 털어놓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전엔 당신 아들 정자에 문제가 있는 걸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못 쳤겠죠. 정말 무슨 신기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댓글들을 다시는 건가요? 저는 애초에 무당을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더더욱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이번 일로 확실해졌네요. 이게 그리 많이 웃기신가요? 아기도 일반 쌍둥이에 비해 더 작고 위치도 좋아서 자연분만 해보자고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어서 혹시나 하는 대비책이 잘 마련돼 있어서 저도 용기 낸 거고요. 여기서 제가 아기를 어떻게 낳았는지 설명하고 있자니 뭐 하는 건가 싶네요. 그리고 저한테는 인생이고 생활이에요. 제발 그런 말로 더 상처내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충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데 인생이 개박살 났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생각이 나네요. 기초수급자 얘기도 읽었네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렇게 비아냥대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위로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 보고 변호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겠지만 직장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적금을 들어놓는 것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다네요. 그래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 힘써주신다 하셨으니 이젠 믿고 기다려야죠. 아무래도 말씀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인생이 개박살 났네 라는 댓글 보면 겁도 나고 그래도 힘내봐야죠. 다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10년 근무하고 2년 쉬고 복직하셨다는 말이 참 감사합니다. 저도 14년 근무했거든요. 팀장급은 티오가 잘 나지 않아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오래 일한 터라 의외로 복직은 마음먹으면 잘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용기가 납니다. 변호사님도 증거도 많고 거의 100% 승소 예상이라며 걱정 말고 있으라고 해주세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